세무법인이 야근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볼까요? 21년이니까 곧 21년 달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바쁜 1월부터 쭉 12월까지. 안녕하세요. 짐백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3년 동안 근무한 세무법인에 대한 그 야근 정도를 알아보려고 제가 달력을 준비해 봤어요. 세무법인은 특성상 야근이 엄청 많은 직업이라서 세무법인 들어가기 전에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취업하기 전에는 세무법인 절대 들어가지 마라. 회계법인, 세무법인, 세무사무실 정말 극악이다. 절대 들어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랐어서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보통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에 처음 취직하게 되는 분들이 고비가 3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3개월도 아닌가? 한 달? 한 달 정도 막내 생활을 하다 이 그지 같은 데는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달력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10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때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한 후에,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12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줍니다. 이때는 법인만 신고하는 때여서 보통 마지막 주만 야근을 시작을 해요. 한 늦으면 9시, 10시? 이때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미리미리 해놨다면은 야근을 할 일이 없겠지만 자료 도착이 항상 미리미리가 안 돼서 강제로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서서히 이제 법인 결산을 서서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여서 부가세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인 결산도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신고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계속 11월부터 12월까지 법인 결산 준비를 계속 하면 됩니다. 물론 매달 10일마다 원천세 신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월부터 12월에 감사가 잡힐 때가 있어요. 보통 그 중간급이나 뭐 새로 들어온 신입들은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고참분들은 감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보통 근데 10월부터 그 법인세 신고 기간은 겹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큰 기업들은 감사가 겹칠 수가 있어서 정말 미리미리 법인 결산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1월쯤에 개인 사업자분들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뭐 아예 세금을 안 내시거나 세금을 적게 내시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 사업자분들도 매출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가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뭐 도소매라던가 아니면 호텔업 이런 분들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미리 체크를 해드려야 돼요. 작년에 한 세금이 60 이상 정도 나왔는데 싶으신 분들은 미리 매출이랑 비용을 체크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개인 사업자분들마다 세금의 강도 차이가 달라요. 매년 60, 70 이렇게 내셨던 분들이야 작년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끝내시는데 신생 사업자인데 세금을 처음 60, 70 내는 분들은 아니 내가 번 게 없는데 세금을 이만큼이나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깜짝 놀라면서 저희한테 난리를 치십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11월쯤에 이제 미리 12월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사장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작년 비용 기준으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제 5월에 곧 종합소득세 때 낼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드려야 사장님이 5월에 난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11월, 12월에 비용을 어느 정도 더 추가를 할지, 아니면 매출을 어느 정도 더 뭐 끌어내야 될지, 아니면 더 줄여야 할지, 이거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널널한 기간인 11월, 12월에 해야 되고, 그러면과 동시에 11월, 12월에 이제 법인 결산을 진행해야 돼서 보통 야근이 많죠. 야근이 보통 평일에 한 늦게 가면 9시? 10시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미리미리 했다, 뭐 분기 결산을 했다,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이렇게 내가 꼬박꼬박 분기 결산을 했다면 바쁠 일이 없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신고상 1월부터 3월은 아예 뭘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야근을 해야 되죠. 이때는 제일 바빠서, 이때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그나마 띄엄띄엄 주말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월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이제 뭐 친구를 만난다던가, 뭐 다른 약속을 잡는다던가, 뭐 남친 있다면 남친을 만난다던가 하는 생각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1월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법인 결산 11월, 12월에 시작한 거를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이제 10일의 날 최종적으로, 이때는 반기 원천 신고랑 매월 원천 신고를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때 원천 신고가 되게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반기 신고를 하는데도 다 같이 해야 돼가지고, 안 그래도 매월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반기까지 겹치니까 되게 머리가 아프고, 이제 25일까지 확정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줘야 돼요. 이때는 개인 법인 모두 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부가세를 모두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진짜 매일 야근을 해요. 매일 야근을 해서 뭐 빨리 가면 9시, 늦으면 뭐 10시, 11시 이렇게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빨리 부가세를 끝내야 돼요. 근데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최대한 21일까지 빨리 부가세를 끝내고 나서 원천세 신고와 더불어 법인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있는데, 이때 면세사업자 신고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추석 기간이네요? 추석 전에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석 때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해. 설날이구나. 설날 때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때 면세신고랑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면세신고는 매출만 정확하면 되고, 뭐 비용 같은 경우는 큰 비용 아니면은 추가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넣어도 돼서 크게 부담은 없는데, 진짜 병원 아니면 한의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매출 잡는 방식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 건강보험이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잡는 게 다른 그 일반 회사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서 병원 같은 경우는 미리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엄청 머리 아파서 깨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쉬시는데, 이때를 안 쉬시는 고참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뭐 친가 하루씩만 갔다가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이 쉬워 보이지만 큰 회사가 아닌 이상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자료, PDF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하는 PDF 자료를 받아서 더존에 올리는 형식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건 아니지만 저희 고참분이 맡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거의 한 200명이 넘는 직원 정도? 그래서 그거를 그 막내랑 중간급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걸 또 저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연락처도 다 받아서 저희가 연락해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엑셀로 다 정리해서 고참분께 넘깁니다. 그럼 고참분이 대충 이렇게 확인하고 홈택스로 오류 안 뜨면은 돌리는 거죠. 아이 뭐 그냥 그렇다고요. 모든 일들은 막내와 중간급한테 넘어옵니다. 정말 모든 일들은 3월 1일까지 원래는. 하지만 1일이 주말이니까 2일까지 근로, 사업 등등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줍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신고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10일에 또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31일에는 법인세 신고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아요. 제가 혼자 사는데 전기세가 청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한 달 쓴 전기료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음 달에 전기료가 같이 청구가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집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엄청 늦어지는 달이에요. 이때는 이 연말정산 때문에 야근하고 이때 연말정산이랑 법인세 신고 준비 때문에 계속 한 늦게 들어가면 11시? 빨리 들어가면 한 10시쯤? 계속 야근을 쭉쭉 해야 3월에 좀 편할 수가 있죠. 3월에도 계속 쭉쭉 늦으면 11시 뭐 이렇게 쭉쭉 계속 야근을 합니다. 계속 저녁밥 먹고 회사에서 살은 뒤룩뒤룩 찌고 이게 또 보상심리 같은 게 있어서 밥을 사주면은 원래 저녁을 잘 안 먹는데 먹게 돼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계속 먹어야 안 졸려요. 그리고 보통 밤을 새는 분들도 있다는데 저는 밤은 딱 하루 새봤고요. 밤은 딱 이 30일 날 법인세 하루 전 이때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때 한번 회사에서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니 눈도 못 떴지. 강남역 아침 화장실에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해 뜨는 거를 처음 봤죠. 그래서 이때까지 신고를 끝내야 됩니다. 31일도 저희 세무법인은 좀 특이해서 다른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항상 꼴찌여서 집에 일찍 갈 수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혼자 나오면 좀 서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서 어쨌든 그런 세무사무실도 있다는 점. 그래서 31일까지 신고를 끝내면 이제 해방이냐? 아닙니다. 또 4월 되면 원천세 신고 10일이니까 이번엔 12일이네요. 원천세 신고 12일까지 하고 또 이번엔 부가세 신고 26일까지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법인이니까 이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법인세 부가세 신고를 해주면서 이제 슬슬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요청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가세 자료 달라 하면서 이제 슬슬 달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이 원천세 신고할 때 빨리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메일을 다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빨리 달라고 해도 자료를 안 준다는 점. 그래서 이제 5월이 되면은 5월 10일까지 또 원천세 신고를 하고 쭉쭉쭉 하고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마쳐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개인사업자가 종류가 여러 개예요. 뭐 간편장부를 한다든지 뭐 기준경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복식부기로 작성을 한다든지 간편장부나 뭐 기준경비율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식부기 하는 애들이 세금으로 엄청 난리를 피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10월쯤에 부가세 끝나고 나서 얘네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상을 해줘야 된다는 점. 쉴 날이 없네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6월엔 또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고 30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를 신고해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들 중에 뭐 매출이 엄청 많다던가 그런 사람들 위주로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니까 성실신고 대상자에 보통 해당이 되고, 그리고 호텔업 같은 쪽 그런 데도 많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종소세가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6월까지 성실신고를 진행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죠. 왜냐하면 제일 바쁜 6월까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무법인 세무사무실 사람들은 6월까지 21년이 왔다고 하지 않아요. 20년이 아직 안 끝났다 라고 해서 이제 6월 종소세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연도가 바뀌었구나 라는 얘기를 시작하죠. 근데 이제 좀 7월부터는 제가 항상 바쁘다고는 했지만 좀 널널해집니다. 7월에 또 원천세 신고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보통 자료는 저는 이때 원천세 신고 자료 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러니까 한 28일에서 한 6일 사이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쭉쭉 받아서 이번에는 개인까지니까 신고를 해줍니다. 8월 말까지는 가결상 대상 법인들이 있어요. 뭐 매출이 많다든가 작년에 세금을 낸 사람들 기준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미리 가결산을 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결손법인들도 이거에 해당되는 회사들이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결손난 법인들은 가결산 신고를 안 해도 되게 바뀌어서 좀 편해졌어요. 31일까지 간단한 그 가결산 신고를 해주고 9월도 그냥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주면 됩니다. 그거 외엔 없어요. 이때부터 이 널널한 시간대부터 뭘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6개월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이 6개월치를 미리 결산을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 10월, 11월, 12월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월, 2월 같은 경우는 결산을 진행하기 막 수월하지 않아요. 계속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9월, 7월부터 9월에 이제 슬슬 이제 조금씩 해볼까 하면서 없는 일을 찾아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또 원천세 신고하고 25일에 부가세 신고하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랑 똑같이 쭉. 그래서 결론은 10월쯤부터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는 항상 한 마지막 주에는 항상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야근을 한 늦으면 10시,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나 9시 그때쯤 이제 슬슬 시작해서 이제 12월에는 이제 한 진짜 눈치 보여서까지 고참들이 집에 안 갑니다. 고참들이 집에 안 간다? 근데 집에 간다? 그거는 웬만하면 허락되지 않아요.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 하나인데 야근 안 하면 뒤에서 뒷담 까면서 엄청 욕하고 어쨌든 그래요. 안 그런 데도 많지만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슬슬 진짜 이때는 진짜 거의 매일 9시쯤 시작해서 1월에는 진짜 무조건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2월에도 쭉 10시 정도까지 하고 이제 3월에는 10시부터 11시 사이, 4월에는 마지막 주 정도만, 그리고 5월도
9시부터 10시? 성실은 많아봤자 한 5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늦으면 뭐 8시, 성실이 짝다면 뭐 칼퇴고, 7월도 한 마지막 주만 조금 야근하면 되고, 이제 8월부터 쭉 한 2달 정도 칼퇴. 이때가 여행 기간입니다. 이때가 세무법인 세무사무실 여행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8월이 제일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9월, 10월쯤에 여행을 많이 가요. 10월 초쯤에. 그래서 이때 여행을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그거 빼고는 딱히 장점이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이 모든 야근들에 대한 상여를 줄 때가 이제 3월 끝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5월 급여 때 받았습니다. 상여금을. 상여금은 보통 연봉의 150%, 기본급의 150%인데,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다음 영상 때 이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세무사무실은 정말 일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이게 나름 전문직이에요. 세무사를 안 따도 세무서,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세무사무실, 세무법인 다니는 직원들을 전문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도 해당 사항이 안 될 정도로 전문직이라서 이걸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늙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빼고는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고요. 상경 계열 쪽 사람들이 회계를 많이 배우는데 제일 만만한 게 세무사무실, 세무법인, 회계법인이잖아요. 그게 만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니까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사람들이 쉽게 취업을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분들은. 저는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진짜 우울증 갈 뻔도 하고, 공황장애가 올 뻔도 하고, 물론 다 안 왔지만, 그리고 살도 엄청 쪘고, 건강도 엄청 안 좋아졌고, 허리랑 손목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건 뭐 모든 사무직에 해당된다는 점이고, 저희 고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손목이 나와가지고 차 문도 못 열 정도로 그랬던 분도 계셨고, 이런 점들을 알고 취업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